오늘 총 7분의 발제자가 있었습니다. 네, 각각 인천시 다양한 현황 또는 물 관련 이슈에 대해서 네, 발제를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약 1시간 가까이 우리 발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관련해서 물 관련 이슈 하면은 우리 뭐 기후변화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화로 인한 홍수, 뭐 불투수증 증가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하고 물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천이라고 하면 물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천 예전에 그쵸 미추홀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미추홀, 네, 미추라는 그 물이라는 그런 용어, 그다음에 홀이라고 하면은 지역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물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그 인천이 중심이 되어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사실은 기반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토론을 할 때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지면은 네, 이게 뭔가 하나로 이렇게 중심이 잡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제로 먼저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크게 다양한 주제가 있었지만 홍수, 가뭄, 상수도, 하수도, 물순환 또는 이렇게 사회과학적 접근인 뭐 환경 정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 순서로 우리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홍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발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제는 네, 그 연안 지역의 홍수, 그 다음에 도시 홍수에 대해서 네, 그 인하대 임영진 박사와 김종성 박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와 관련해서 인천 지역은 도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연안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두 발제 내용이 인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홍수와 관련해서 발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평소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천시 홍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떠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뭐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한 분씩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면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그쪽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원래 이런 계획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래도 최근 부장님 먼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와 재난, 환경 정의 등 미래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 발표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상수도나 아니면 물 관리에 있어서 당장의 정책으로도 반영할 만한 그 연구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 관련해서 이제 해안이나 이 부분을 저는 어차피 이제 하수처리장 쪽 관련해서 이제 하수 쪽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미흡은 하지만 그 하수 시설이나 이런 거를 도시를 계획할 때 이제 그 강우 빈도를 보통 한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 빈도 강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하수 시설도 하수 관망서부터 해서 그 계획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이 이제 해안 도시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하수처리장은 이제 가장 이제 그 해안 말단부의 처리장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성상 그 하수가 이제
자연유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낮은 지점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해안가 쪽에 이제 대부분 하수 처리장이 신설이 설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도 사실은 이제 만조 수위 때 그 하수 처리된 물이 제대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하수 처리장의 어떤 기능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지어지는 하수 처리장의 경우에는 이제 자연유화 방식의 이제 하수 처리수를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제 펌핑에 의해서 이제 바닷가로 이제 바닷물을 이제 배출하는 방식까지 이제 지금은 이제 고려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하수도라고 하는 어떤 환경 기초 시설에서 국한될 사항이 아니고 그 도시 어떤 기반 시설의 전반에 대한 부분에 지금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대책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하수 처리장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또 이렇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 홍수시 또는 우리 만조시의 하수 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네. 어떻게 이것들을 잘 바다로 또 내보낼 거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또 고민하셨던 내용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홍수와 관련해서 뭐 어떤 질의사항도 좋고요. 네, 아니면은 본인 의견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네, 그 발표 잘 들었고 홍수 관리 방안이나 아니면 예해 경보 방안 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홍수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재난 대비 단계를 끝나고 나서 피해를 정량화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또 피해를 저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발표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해안 지역 홍수 관련해서 발표 진행했던 인하대학교 임영진입니다. 네, 지금 그 발제자분께서 질문 주신 피해 정량화 방안이나 저감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피해 정량화 방안은 지금 그 풍수해나 이런 것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피해에 대한 것들을 이제 피해액 같은 것들을 추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어떤 풍수해 관련 과제를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피해액에 대해서 조금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피해를 어느 정도에 대한 강우량이 왔었을 때 피해를 정량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될 방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말씀해주신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어떤 빅데이터 기반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 피해를 정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조금 그 정책적으로 제시가 됐으면 좀 더 이렇게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홍수에 대한 어떤 저감 방안이나 정량화 방안들이 좀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또한 이런 어떤 홍수 피해 저감 같은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많은 것들이 지금 구조적 대책은 웬만한 지역들에서 다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 홍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뭐 사이트나 아니면 어떤 행정구역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을 반영한 홍수 피해 특성을 반영을 해서 어떠한 그 홍수 관리 방안들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효율성 있는 홍수 저감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종성 박사도 좀 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도시홍수 예경보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던 인하대학교 김종성입니다. 먼저 그 피해 정량화 방안이나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장 고도화된 방법이 이제 다차원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차원법 자체가 그
이제 일본의 손상 함수를 쓴다던가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2004년에 개발된 방법론이다 보니까 아직 좀 더 한국형에 맞춰서 고도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좀 수행했던 연구에서도 이런 한국형 손상함수를 개발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이런 정량화 방안이나 저감 방안 자체가 좀 앞으로 이런 한국형 손상함수가 좀 법 제도나 이런 지침 등에 이제 실리게 된다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 홍수와 관련해서 지금 뭐 정량화 방안도 있고 저감 방안도 있고 사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연구 단계에서 머무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평가를 하는 단계에 있는 연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피해가 났을 때 얼마만큼 어떤 피해가 경제적으로 발생하는지 손실량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어디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지 어디를 우선순위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홍수 관련해서 더 내용이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네, 물과 환경 정의에 관련해서 발표한 JH 서스테인 연구원 이계현입니다. 제가 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이번에 유럽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EU에서 그 홍수 이후에 발표한 게 기술적인 예를 들어 제방을 높이겠다 이러한 해결책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탄소 중립을 더 강조하는 방향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적으로 이 제방을 높이는 거나 예경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프라이머리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퍼머넌트 솔루션으로 가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옆에서 도와주어야 더 지속 가능한 홍수 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제 인천이 국제기구와 함께 하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기후 변화 대응 전략도 같이 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홍수 관리가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조물적인 방법 또는 비구조물적인 방법도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 시대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그 NBS 솔루션이라고 해서 자연 기반 해법이나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연구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를 도입해서 홍수 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와 관련해서는 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가뭄과 관련해서는 발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그래서 그 인천대 김혜지 발제자가 발제를 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질의 사항이나 코멘트 사항 또는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네. 네, 그 상수도 관망에 대한 수질 사고 방지 방안에 대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셨을 때 이제 문제점으로 야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후관으로 인한 그 수질 사고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수관망 자체가 이제 노후 관로가 굉장히 한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혹시 이제 이런 노후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체를 하려면 평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후관에 대한 평가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수관망의 수질 사고 방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저희는 노후 관로 그런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구한 거는 없지만 아까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인천시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기준과 그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들은 답변으로는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기준은 그 환경부에서 일정 점수를 매겨서 직접적으로도 하고 또 원래는 간접적인 평가로만 하였었는데 그런 점수화를 매기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눈을 봐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함께 방식을 적용해서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기준을 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일이 다 하기에는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걸려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점수를 매겨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우선적인 관로를 교체하는 기준을 연구한 이유는 노후 관로를 인천시에서 그 1년에 교체할 수 있는 비용과 그런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 개수는 일정한데 노후 관로는 그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교체를 해도 점점 쌓여지는 노후 관로들이 매년 있어서 그래서 더 누적이 돼서 오히려 노후 관로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는 우선 지점을 먼저 교체를 한 다음에 수질 사고 방지를 한다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의 사항이나 코멘트 뭐 있을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관만 발표해 주신 김예지 분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플러싱호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그 높은 유속과 그 압력으로 관망에 있는 그 유해 물질을 제거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노후화된 관망에 그 적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노후 관로에도 적용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실제로 인천시에서도 계속 적용이 됐었는데 민원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원 때문에 중단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한 거여서 최근 다시 2030년까지 그런 플러싱 공법 외에도 어떤 관세초 공법을 적용하면은 가장 적절한지 연구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에서 지난 적수 사태 이후에 정말 많은 시민들,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상수 관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직접 연구 진행을 해주시는 또 이렇게 분들도 있어서 인천시 상수도가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좀 우리나라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좀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네, 상수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그럼 하수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인천환경공단의 그 장서구 부장님께서 하수 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해서 발제를 해주셨어요. 네, 관련해서 뭐 질의 사항이라든지 코멘트도 좋습니다.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하대학교 이명진입니다. 그 발표 부장님께서 해주신 걸 잘 듣고 좀 궁금하거나 질의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 하청 건천화를 통해서 이 어떤 하수에 대한 어떤 재이용물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렇게 저희가 환경 쪽에 대해서는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들이 하수 처리된 물을 어떻게 사용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하천 생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건강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수 재이용을 해도 어떤 생태적인 측면에서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그 합격선이나 이러한 어떤 그 수질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이용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인천경단 정성입니다. 그 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면요. 그 전에는 사실은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않았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 발표 내용 중에 있었는데 물재이용법이 이제 2010년도에 제정돼서 2011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가 하천 유지용수로 썼던 부분도 그 전부터도 사실은 유지용수로는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천시에서 그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이미 한참 전에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인천에 있는 모든 하천들이 대부분 이제 건천이기 때문에 유지용수를 적정하게 공급해주지 않으면 하천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전혀 발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물재이용 촉진법에서 그 기준을 정할 때는 그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하천의 어떤 생태적인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각 항목별, 그리고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6대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방류실의 어떤 제한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물재이용 촉진법은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 항목수가 사실 또 별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해진 수일 이내로만 가면은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급되는 하천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지금 전에는 사실은 이제 서식하지 않았던 이제 각종 이제 어류나 이제 이런 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 하수 처리수로도 이제 그 기준에만 충족하게 하게 하면 충분히 이제 하천 유지용소로서의 이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하수 처리수 자체로 이렇게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충분하게 이제 수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또 추가적인 또 재처리를 해서 이제 공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혀 이제 생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네, 질의 사항이나 네, 코멘트 사항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간단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우리가 최근에 탄소 중립이 이제는 주요한 이슈인데 그 하수 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해서 뭐 탄소 중립 방안이 마련이 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라든지 어떤 현안이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긴 하지만은 사실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인천시의 이제 탄소 중립 계획에 보면 그 공공 분야에서 그 인천시의 어떤 그 탄소 배출원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환경 기초 시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발생량을 산정할 때 가장 많은 차지하는 부분이 일단 에너지 분야이고, 그리고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을 이제 제거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메탄이라든가 아니면 TN이나 이제 BOD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그 탄소가 이제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그 인천시 공공의 80% 정도가 이제 저희 소각장이랑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 각종 이제 설비에 대한 부분을 다 교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전력의 고효율 설비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고, 각종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저희가 이제 처리장 내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2용 쪽에서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제2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물을 다시 재사용하는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물을 생산을 해서 제2용을 쓰지 않고 공급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재화나 에너지가 좀 소모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2용하는 만큼 그 재화나 에너지가 사실 이제 소모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탄소 중립에도 영향을 좀 감소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 따로 하수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면은 네, 다음으로 우리 물순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과 관련해서 그 인천대 주영찬 학생이 발제를 해 주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은 네, 코멘트 사항 좋습니다.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물수단과 관련해서는 앞서 뭐 홍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이슈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홍수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뭐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투수 지역이 증가를 하는 게 가장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홍수하고도 큰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앞서 우리가 홍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뭐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번에 물순환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아까 전에 LID 네,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 저영향 개발과 관련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방법론들이 아니라 이런 그 LID 기법들이 도시 지역 요소에 네,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네, 그 물순환도 개선을 하고 홍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가뭄에 대한 부분도 네,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면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천경단 정성호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사실 그 빗물과 관련해서 지금 제휴하는 부분이 얼마 이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사실 이제 물론 있었지만은 이제 강제화시키고 의무한 게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 초기 단계인데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인천시에도 그 빗물 제이용 시설이 이제 꽤 이제 공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용률은 한 30% 정도도 이제 운영하지 않는 걸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지관리성이랑 이 경제성으로 이게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사실 이제 효용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요거 연구하시면서 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경제성과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우선적으로 생각한 거는 아무래도 그 국가적으로 그 지원을 해줘야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그 민간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가지고 그 저희가 일단 생각한 방안으로는 이제 보통 불투수 그 재질과 그 투수 재질의 가격 차이가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업체나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투수 재질의 그 재질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일부 가격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은 그래도 비교적 더 많은 인원들이 그 투수 재질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그런 의견을 내고 싶어서 이번 발표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인천시 입장에서는 예, 그 빗물 이용이 사실은 많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는 물을 이용하거나 댐에 있는 물을 이용하거나 지금 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좀 요 정도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빗물을 이용을 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최근에야 좀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죠? 우리 물을 어디서 가져다 쓰고 있죠? 네, 저기 멀리 팔당댐 또는 서울시에 있는 그 풍납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해서 상당히 긴 구간을 예, 압력식 펌프로 보내가지고 인천시에서 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 사실은 기존의 적수 사태도 저는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납 가압장에서 물을 가압을 시켜야지 되는데 네, 이제는 전기 시설 정비하는 관계로 유역 변경을 시작을 했고 네, 그때 이제 적수가 발생을 했고 인천시는 이제 사실은 그 상수도 관련해서 상당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맞죠. 네. 그랬을 때 아직은 좀 미진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빗물 이용과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네,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 생각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으로 우리 그죠? 재미있게 또 사회적 관점에서 네, 물을 또 바라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환경 정의에 대해서 그래도 개념 설명도 좀 해주시고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질의 사항이나 코멘트 사항이 있으면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좀 정량적으로 뭔가 도출이 되어야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하는 거는 그쵸 BC라든지 네, 경제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말 편익이 얼마나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죠. 사업의 우선순위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현재는 이런 단계인데 이게 우리가 뭐 형평성 또는 이제는 물의 형평성이라든지 환경 정의 개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지표로서 좀 개발이 되어 있는 게 좀 있는지, 네, 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또는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제가 그 물안보 평가체계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확하게 불평등을 평가할 만한 지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단적으로 여성의 의석수, 의회 의석수 이 정도로만 포함해서 한 수준이었지 아직은 그 환경의 그 불평등 요소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지표는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을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네, 그죠? 이렇게 좀 이과적 계통, 네, 이렇게 공대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낯설기 때문에 아직 질문이나 이런 사항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이제는 네,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은 결과들을 도출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네,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물 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인천대 그 엄태수 박사과정 학생이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질의사항, 코멘트사항 네,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하대학교 김종성입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 그 디지털 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이런 좋은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어찌됐든 이 IoT 기반의 어떤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물과 관련된 뭐 상수도나 하수도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런 스마트 미터기나 이런 그 실시간으로 가구 단위로 뭐 어떤 물 사용량을 수집하거나 아니면은 수압이나 유량 이런 것들을 계측하는 장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 스마트 워터 그리드에서도 그 영종도에서도 사업을 실시했었고 그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도 최근에도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번 뭐 데이터를 한번 봤었는데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런 스마트 미터기 자체가 좀 어떤 통신 불량이나 기기 오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상치나 결측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해결 방안이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사실 단위로 쪼개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기술들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초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기술들은 기술과 기술 간의 어떤 블록체인 같은 형식의 테크니컬 체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센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미터기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센싱 기술이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스마트 센싱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적 자립도는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중국산이라든지 외국 기술을 따라하는 아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다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연구의 토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의지가 먼저 수반되고 있고 그런 세부 요소 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직 좀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로우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을까요? 네. 사실 전 산업 분야에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가 있고요. 모두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물 분야에서 우리가 왜 4차 산업혁명, 우리 특히 그죠?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네. 왜 이 기술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 물 관리 분야가 우리 건설, 토목 쪽에서 봐도 다른 세부 분야, 그렇죠? 구조라든지 도로 이쪽 분야보다도 많은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투입 대비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인력의 투입 대비 효과가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보다도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사실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그런 게 있죠. 사실 정보통신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워낙 기술들이 빨리 바뀌고 선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막연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에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발을 담그시는 그런 연구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물 분야에서 어떤 요소에서 필요하고 앞으로 발전 단계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기술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요소 기술들이 난무하는데 그 기술들이 같이 어떻게 엮여서 어떠한 단계에서 이 기술들이 물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일부 또 연구도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이 이슈가 아니라 인천시와 관련한 물 관련 이슈 중에 혹시나 본인이 좀 의견을 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러면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양하게 홍수, 상수도, 하수도, 물순환, 환경 정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까지도 우리 좀 오늘 발제를 통해서 현황하고 문제점들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그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인천시에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한강 하구와 관련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하천 복원, 그리고 인천이 또 한강 하구에 있기 때문에 그저 쓰레기 유입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또 상수도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수 담수화와 관련한 부분도 이렇게 제시를 하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가 사실은 물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지금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 발제해 주신 이 내용들이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물 관리 입장에서 사실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여기 그 모이신 그 청년분들은 네,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네, 차세대 주자로서 또 주목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연구도 열심히 해주시고 관련 분야에 기여 열심히 해주셔서 나중에 후속 세대 청년들을 같이 좀 이끌어 수 있는 네, 그런 전문가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